자, 우리 간단한 예문 하나 살펴보도록 할까요? 예제 10번을 보겠습니다. 다음 집합들은 벡터항과 R2의 기저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시오라는 얘기예요. 자, 1번 B1이라는 집합은 1,0 벡터와 0,1 벡터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저가 되려면 두 가지를 조사를 해야 됩니다. 독립성과 그리고 생성, 이 두 가지를 보여야 되는데 우선 첫 번째 1차 독립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그런데 지금 R2 안에 두 개의 벡터를 추출했네요. 이 숫자와 똑같은 개수만큼을 추출했으니까 우리가 앞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1차 독립이 될 필요충 무조건 Rn 공간상에서 n개의 벡터를 추출했을 때 n개의 벡터가 1차 독립이 될 필요충 무조건은 그 n개의 벡터를 순차적으로 이렇게 행렬식으로 표시한 다음에 행렬식의 값이 0이 아니면 그때는 그들이 서로 1차 독립이라 얘기를 했고 행렬식이 0이 나오면 종속이라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원리를 여기다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001이에요. 계산하면 1이고 이건 0이 아니죠. 0이 아니므로 독립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첫 번째 조건은 만족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생성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데요. 자, 우리는 생성이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R2 안에 있는 임의 원소를 선택합니다. 이 임의 원소가 바로 1,0과 0,1의 적당한 1차 결합으로 표현이 되는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1,0, 0,1은 평면상의 점들의 집합으로 이루어진 이 R2에서는요. 1,0은 이렇게 가는 벡터예요. 여기. 얘가 1,0 벡터고 0,1 벡터는 이쪽으로 가는 벡터잖아요. 보통 이 1,0 벡터를 다른 기호로 I 벡터라 쓰죠. 그리고 0,1 벡터는 보통 J 벡터라 쓰거든요. 얘를 기본 단위 벡터라 얘기를 합니다. I와 J를 기본 단위 벡터라 얘기를 하는데요. 바로 얘가 I고 얘가 J거든요. 이와 같이 기본 단위 벡터를 가지고 만들게 되면 앞에 개수는 직관적으로 금방 나오죠. 여기가 단위 벡터가 아니었을 때는 계산을 해봐야 되지만 보다시피 1,0, 0,1이면 아주 금방 이 앞에 개수를 이거랑 똑같은 걸 순차적으로 써서 표시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말은 곧 A, B라는 이 벡터는 1,0과 0,1의 1차 결합으로 표현됐다는 얘기니까 이 두 개의 벡터로 생성되는 집합 안에 원소가 맞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말은 R2에 속하는 임의 벡터가 이 두 개의 벡터로 생성되는 집합 안에 속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말은 곧 R2가 바로 이거의 부분 집합입니다 라는 뜻이잖아요. 자, 이제 이와 같이 됐습니다. 한편 이 반대로 포함되는 관계를 보여야 되는데요. 1,0과 0,1은 당연히 R2 안의 원소입니다. R2에 속하는 원소예요. 그 R2에 속하는 원소들을 가지고서 그들을 아무리 1차 결합을 해도 이 R2 안에 다시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이 안에 속하는 모든 원소들은 이 안에 다 들어갑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가 성립합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포함관계가 서로 반대쪽으로 한 번씩 갔잖아요. R2가 요 생성되는 집합의 부분 집합도 되고 생성되는 집합이 R2의 부분 집합도 됐으니까 R2는 바로 1,0과 0,1로 생성되는 집합하고 같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사실은 두 번째 조건을 만족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독립도 됐고 생성도 됐습니다. 독립도 되고 생성도 되는 부분 집합이 있다면 그 부분 집합을 우리는 기저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얘는 분명히 R2의 기저가 맞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R2의 기저가 됐으니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차원을 결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R2의 차원을 결정해 본 결과 기저를 이루고 있는 원소의 개수가 하나, 두 개가 있죠. 그래서 얘는 2차원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일반적으로 Rn 공간의 차원은 N차원이 나옵니다. 지금 R2니까 2차원, R3면 당연히 3차원 이렇게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1번 하나를 증명해 봤습니다. 기저가 맞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럼 같은 방법으로 B2도 기저가 될까요? 라는 것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금 했던 것과 유사한 방법으로 계산해 보려고 하는데요. 똑같이 하나하나 해결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B2가 있습니다. B2의 원소는 1,0과 그리고 1,1로 되어 있습니다.
역시 R2 안에서 두 개를 추출했으니까 그들이 독립인지부터 먼저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 11. 그래서 계산해보니까 1, 역시 0이 아니죠. 그러므로 이 두 개의 벡터가 독립이 맞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어서 이번에는 생성은 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임의의 A, B를 R2 안에서 선택하겠습니다. 이 A, B가 1,0과 1,1의 1차 결합으로 표현되는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 여기 하나 0이 있어서 쉬워요. 자, 이렇게 해볼까요? 그럼 여기는 A-B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간단해서 암산으로도 돼요. 이렇게 전개하고 이렇게 전개하고 더한 게 이거랑 같아야 돼요. 실제로 A-B 더하기 B는 A가 되죠. 이렇게 하면 0이고 이렇게 하면 B니까 맞습니다. 결국은 1,0과 1,1의 이런 1차 결합할 수 있는 스칼라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돼 있으므로 얘도 마찬가지로 역시 이 1,0과 그리고 1,1로 생성되는 집합 안의 원소가 맞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R2 안에 속하는 임의의 벡터가 이 두 개의 벡터로 생성되는 집합 안의 원소가 다 되어버렸으니까 이 R2는 이거의 부분 집합이라는 것을 역시 말할 수 있네요. 그리고 반대 방향의 포함관계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R2 안에 속하는 두 개의 원소를 갖고 그들을 1차 결합해서 만들었으니까 이 안에 속하는 모든 원소는 다시 R2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확인해 본 결과 이 R2는 이번에는 1,0과 1,1로 생성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 예문을 보면 알 수 있듯이 R2가 이 두 개의 벡터로도 생성이 되지만 이 두 개의 벡터로도 생성이 됩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독립도 만족하고 생성도 됐으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R2의 기저가 맞습니다. 얘도 R2의 기저가 돼요. 자, 근데 잘 보니까 기저의 모양이 달라졌죠. 얘는 1,0, 0,1인데 얘는 1,0, 1,1입니다. 이와 같이 한 벡터 공간의 기저는 무한히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함이 없는 게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은 아무리 기저의 종류가 무한히 많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변하지 않는 것은 그 기저를 이루고 있는 원소의 개수만큼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기도 그 개수는 겨우 2개밖에 없어요. 종류는 무한히 많이 있을지 몰라도 그 개수는 딱 2개뿐입니다. 우리는 이 기저를 이루고 있는 원소의 개수가 차원이기 때문에 여전히 R2의 차원은 2차원입니다. 이 두 번째 기저를 갖고 차원을 구하든 첫 번째 기저를 갖고 차원을 구하든 차원은 불변입니다. 전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저의 종류는 달라요.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각각의 기저를 이루고 있는 원소의 개수는 어떤 기저를 선택하든 간에 R2상에서의 기저를 이루고 있는 원소의 개수는 항상 2개씩입니다. 어떤 벡터를 선택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기하학적으로 관찰한다면요, 동일직선상에 있지 않은 두 개의 벡터, 시점을 원점으로 하는 평면상에서 동일직선상에 있지 않은 모든 벡터들은 다 그 두 개의 벡터는 기저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 무수히 많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기저의 종류는 무한히 많지만 기저를 이루고 있는 원소의 개수는 딱 2개뿐이라는 거. 그래서 차원이 불변이에요. 하나의 벡터 공간이 주어지면 기저는 많아요. 그래서 다 다루기 어렵지만 그러나 차원만큼은 유일하게 딱 기저를 이루는 원소의 개수고 그 기저를 이루는 원소의 개수는 변함이 없거든요. 그래서 차원을 구하라는 문제가 시험에 많이 나오는 이유는 그 때문입니다. 기저를 구하라면 중구난방이에요.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많아요. 그래서 다 다루기 어려운데 하지만 차원을 구하라면 누가 어떤 형태로 기저를 선택했든 간에 상관없이 기저를 이루고 있는 한 벡터 공간에 대한 기저를 이루는 원소의 개수는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차원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저를 구할 때 가급적이면 쉽고 빠르게 구할 수 있는 게 더 좋겠죠. 둘 다 기저가 되긴 하는데요. 우리는 가급적이면 이런 기저를 선호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생성을 시킬 때 앞에 개수를 빠르게 찾을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에 반해서 얘는 연립방정식을 풀었어야 돼요. 워낙 간단하니까 그냥 암산으로 풀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연립방정식을 풀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저는 무수히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한 벡터 공간이 주어지면 그 벡터 공간에 대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또는 표준이 되는
그런 기저를 선택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잠시 후에 Rn 공간의 기저는 이런 모양이다 라고 얘기를 할 텐데요. 바로 이제 R2 공간의 표준 기저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이런 기저 여러 개가 있는데 가급적이면 이 개수를 빠르고 쉽게 구할 수 있는 이 두 개의 벡터로 이루어진 이 기저를 R2에 특별하게 우리는 얘에다 명칭을 붙여서 스탠다드란 말을 붙여서 표준 기저라고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얘도 기저는 기저인데 얘는 표준 기저라 말하지 않고 얘를 표준 기저라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으로 본다면 이렇게 I 벡터, X축 방향의 기본 단위 벡터와 Y축 방향의 기본 단위 벡터 두 개로 구성되는 이 벡터들의 집합을 R2의 표준 기저라 하겠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말띠 이해됐죠? 자, 이제 표준 기저 중에서도 가장 쉬운 게 찾기 쉬운 게 표준 기저였구나 라는 것을 하나 배웠네요.